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드셨어요? 부었어요? 네, 눈이 마시멜로가 됐는데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면 좀 붓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살이 찐 건지 붓는 건지 아니, 모르겠지만. 눈이 부어가지고 어제 혹시 폭삭 소가수다를 보셨나? 네? 폭삭 폭삭. 소가수다. 예. 그거 보면 눈물 아, 안 날 수가 없어요. 못 볼 것 같아, 저는. 아니, 안 왜냐면 보셨어요? 봤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뭐 작정을 하고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사마다 저는 사실 제가 보고 너무 좀 감명 깊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도 보여드려야겠다는데 이제 굳이 눈물샘을 자극할 필요가 있나? 슬퍼하지 제가- 않는 게 보고 싶지 않아서. 거기 그 댓글에 네. 염혜란 배우님, 염혜란 배우님이 네. 이제 연기하시는 게 너무 빡세게 연기를 하셔서 진짜. 그 밑에 댓글에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연기 좀 제발 살살 해라. 살살. 밥 먹다가 우느라고 밥을 못 먹겠다 내가 지금. 벌써 이미 그 대종상 뭐 대상 아, 얘기까지만 진짜 나오고 저는 진짜 할 깜짝 정도로. 놀랐습니다. 정말 연기가 얼굴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 맞아요. 네. 폭삭 속았수다가 그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뭐 속았다는 줄 알았어요? 우리 제대로 시작할 때 속았구나. 폭삭 망했구만. 약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폭삭 속았수다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라는 건데 우리 시장 지금 뉴욕 시장 참여자분들도 지금 정말 고생 많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폭삭 속을 뻔했죠. 사실 최근에 폭삭 속을 뻔했는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속아줘야 되나. 오늘 상승도. 뭐 한번 오늘 속아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속아줘요. 넘어가요. 한번 속아줘야 될지 한번 네.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수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다우존스가 0.92% 상승했고요. 지금 다 그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시작되면서 지수를 전부 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나스닥도 1.41% 상승했고요. S&P 500 1% 넘게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도 1.56% 상승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었던 여러 점도표 또는 앞으로 2025년에 대한 어떤 경기 전망을 이제 FMC 통해서 이제 나왔는데 오늘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실업률에 대해서 또는 GDP에 대해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여러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그만큼 나빠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 FOMC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여기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 전망 자체가 올해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 뭐 페드워치 툴에서는 올해 뭐 3회 금리 인하까지도 좀 보고 있었던 그래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회 금리 인하 이제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작년 12월 때 이야기했던 전망과 뭐 그렇게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제가 뒤에 가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3월 FOMC 금리 동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성명문 발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FOMC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자, 이거 보시고 딱 보시면서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이제 지금 연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한 번에 좀 알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캔터 피츠제럴드라는 이제 IB 이제 월가에 있는 이제 투자 회사인데 자, 이 회사의 사실 CEO 그리고 이제 창업자가 다들 아시는 또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켄터 피츠제럴드에서 테슬라가 이제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자,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같이 보시면 주장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장. 이건 마치 원고 피고 측의 주장을 보는 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어떤 의견으로 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자, 이번에 엔비디아 GTC 2025를 보고 나서 또 어떤 평가를 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GTC가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특히나 젠슨항의 기조연설을 보고 나서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빠졌죠. 네. 마이너스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했나 보네요.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수에 관련돼서 밸류에이션, 최근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부터 볼까요? 네, 금리와 유가 보시게 되면 FOMC 금리 전망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4% 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금리 인하 전망 2회 전망을 하는 올해의 그런 전망치를 내놨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시장의 의견이 좀 나오다 보니까 WTI 기준으로 67.2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좀 크게 또 올랐습니다. 예, 뭐 장중에 1,460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1,458원. 제가 지금 캡처를 할 때 보니까 1,458원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도 뭐 정말 소폭 올랐는데요. 0.2% 올랐는데 103.1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달러 인덱스의 이 방향과 지금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사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한국 시장도 미국 시장 같이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 뭐 여전히 좋으니까 최근에 그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강하죠. 좋죠.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 실적 발표 내용? 그렇게 크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내일 투자하시는 정도 있죠. 마이크로. 예, 뭐 기업들이 많이 없고 내일이 이제 오히려 가장 또 중요한 날이죠. 아마 방송 도중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론하고 이제 나이키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네. 그렇습니다. 다른 그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뭐 루미나 테크놀로지, 네. 뭐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 여기 있죠. 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금요일은 이제 니오, 카니발 이런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페덱스도 실적 발표가 있는데 페덱스랑 사실 페덱스의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 미국 경기를 또 나타내는 그렇죠. 물류 물류 관련돼서 또 경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바로미터로 또 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 세 기업을 내일은 제가 정리를 해서 방송 도중에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MC 얘기해 볼까요? 네, FMC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이번 FMC 점도표도 발표가 나왔고 2025년에 대한 전망치가 일단 나오게 되면서 과거 이제 12월 때 우리가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1년에 4번에 걸쳐서 전망을 내놓고요. 그리고 점도표도 여기에 맞춰서 점을 이제 찍으시죠. 다들 점을 찍으시는데 그렇죠. 이번에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성장률 GDP가 2.1%에서 지금 1.7%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실업률은 일부 소폭 올라갔습니다. 12월 때는 4.3%를 봤는데 이제 4.4%, 0.1% 올라간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고, 그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5%였는데 2.7%로 0.2%도 상향하다 보니까 일부 경기가 약간은 조금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2.8%, 작년 12월은 2.5%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좀 높아지게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관세 정책에 따른 이 전망치를 좀 상향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표만 보게 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금리 전망은 12월과 동일하게 또 나왔다 보니까 2회 금리 인하를 여전히 전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 4월 1일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물론 이게 연준에서 다 동의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또
월러 크리스토퍼 이사. 월러 이사가 또 이제 반대를 했죠. 네네. 반대하다 보니까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도 일부 약간 나왔지만은 여전히 뭐 시장에서는 오늘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점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3월 FOMC 점도표에서 2025년 금리 인하 2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2026년 2회 전망을 하고 있고 2027년 1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연준 이사들의 점점점 이 점도표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향후 어떻게 또 변할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당장 2026년 2회 전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상 관세가 적용이 되고 나서 시장에 어떠한 파급력이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도대체 얼만큼 자극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 보고 가시는 게 오히려 좀 마음 편할 것 같고, 하지만 중위값으로 보게 된다면 2회 정도 금리 인하로 지금 2026년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점도표를 보게 되면 사실 뭐 작년 3월, 뭐 재작년 3월 이런 이제 3월 달에 점도표를 좀 보게 되면은 약간 지금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한 곳에 다 쏠렸었어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2회 금리 인하하겠다. 2025년 정도는 네. 우리가 뭐 얼마 이제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 이 의견 자체가 하나로 모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의 2025년에 대한 점도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4명은 뭐 금리 동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명은 1회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러한 많은 위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서 큰 뭐 약간의 방향성을 또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2026년, 2027년은 이 점도표 자체가 많이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6월달 또는 앞에도 남아 있는 9월, 12월 그때 점도표를 보면서 다시 또 한 곳으로 의견이 좀 좁혀지는 그런 모습을 향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의 2025년은 일단 금리 인하를 2회 정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월 FOMC 금리 동결 결정을 했고요. 자, 그 외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그 발언들을 제가 좀 모았는데요.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제가. 상당히 많이 모았어요. 여기저기서 다 긁어왔습니다. 발언들이 많았군요. 많은 발언을 하셨어요. 네. 오늘 바쁘셨어요, 오늘. 자, 그래서 연준 성명서의 키노트, 이건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연준 성명서에서 키노트는 이 한 줄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3월 FOMC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왜 지수가 올랐는가? 이게 이제 또 시장에서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평소 그렇죠? 같았으면 저렇게 말하면 그렇죠. 하락의 빌미가 되잖아요. 역시 불확실성이 증가했구나. 근데 저는 저 얘기가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발언인 것처럼 또 보여요. 왜냐면 우리도 잘 모르겠어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보고 하는데 맞아요. 한참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결정을 미리 하냐. 그러니까 미리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이걸 딱 보고 뒤에 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하면은 폭삭 속았수다, 이런 그게 나오는 거죠. 그 속았수다 아니라니까요. 폭삭 속았수다가 네.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이 뭐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기술적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테크니컬 디시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결정인데 일단 제가 뭐 직역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 대차대조표 감소 속도를 언급을 하게 됐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또 반대했습니다. 이 연준의 2인자라고 불려지는 이사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의견이 하나로 뭉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보게 되면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하다라는 이야기, 노동시장 견고하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맞다, 그리고 지표는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시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점도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과 낮은 2020년 GDP 전망치를 보여준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던 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적었어요. 관세 인플레이션. 관세에 일시적.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가 저 얘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인플레이션 급등했을 때 왜 그때 일시적이라고 해서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꼬리를 물고 왔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한테. 아, 정말 악몽 같은 악몽 같은 순간이었죠. 단어가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또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 2022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네. 막 그랬는데 오늘도 이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기본 사례 자체가 과거에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인플레이션 어떠했는가에 기반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일시적으로 잠깐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기자들이 절대 놓칠 리가 없잖아요. 일시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뒤에 가서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그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을 했고요. 자, 관세 정책이 핵심 요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해질 때까지, 이 명확해질 때까지라는 이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경기가 너무나도 좋고 아직은 미국 경기는 튼튼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에 압박을 줄지는 지금의 경기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요 정도 시간은 우리가 오히려 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연준이 정책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5월 달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5월 달에 금리 인하 볼 수 있어요? 할 때 우리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의 어떤 정책 입장을 봤을 때는, 또는 앞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명확해질 때까지 여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자, 그러한 하나의 맥락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제가 강하면 정책 절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하지만 이러한 이제 조건은 좀 달았어요. 노동시장이 혹시나 약화된다면, 실업률이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진다면 우리가 일부 완화를 시킬 수 있다. 이 완화라는 것 자체는 금리 정책 자체를 일부 좀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 얼마나 영향 주기는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관세는 그 중에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사례를 보게 되면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고, 올해 추가 인플레이션 진행은 지연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꽤 견고한 데이터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강한 경기, 그리고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우리는 데이터를 본다. 이게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릴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흐름으로 지수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사실 지수를 올렸던 거, GDP 성장을 좀 낮췄고 오히려 실업률이 일부 소폭 튀어오르는 것을 전망을 했지만, 이 빨간색 글씨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분석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다소 높다 하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화색이 좀 도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장 중반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설문조사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크게 증가했음을 좀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설문조사가 나왔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정책은 좋은 위치에 있고 명확성을 기다리는 거 옳은 일이다. 같은 비용 견고한 경제를 감안할 때 기다리는 비용이 여전히 낮다. 예, 그래서 이 기회비용 자체가 우리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기회비용 쪽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 언제 그 금리에 대한 전망성, 또 명확성, 결국에는 이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언제인지는 알기 어렵다. 알기 어려운 건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관세 정책을 얼만큼 압박을 주는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좀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리는 이제 급격히 떨어졌지만 경제 활동 자체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오늘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움직이는 중에 일조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차 대조표 속도를 줄이면 더 천천히 더 오래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하시나요? 지난번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지난번이 팬데믹 기간이었나요? 아니면 지난번이 관세였나요? 이렇게 강하게 오히려 반문을 네. 약간 화가 났는지 반문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관세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인플레이션은 그때 당시 일시적인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공격받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힘들었죠. 욕을 엄청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말 다시 이제 운전대를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이 낭떠러지에 있는 그 1차선에서 이거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죠. 예, 운전을 지금 뭐 정말 섬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일시적이라는 그 단어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지난번에는 뭐였냐 그러면 너가 생각해봐라. 지난번 관세 우리가 만약에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지난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었다.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FMC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다시 뭐 앞에 요게 이제 오늘 뭐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쵸. 야, 이 이후에 이제 2026년에 대한 전망, 2027년에 대한 전망도 물론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뭐 고지고대로 보기는 좀 힘들고,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씩 상황에 따라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요, 뭐 그러니까 중요도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아직까지는 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그 1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소 네, 하향 조정했다라는 거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이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2026년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 지난 작년 12월과 이제 올해 3월에 대한 어떤 전망을 봤을 때 2026년은 그래도 목표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25년에만 일부 소폭 튀어오르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과 2026년의 이러한 전망치, 지난 12월에 대한 전망치의 괴리율을 한번 보게 되면 2025년은 전망치보다 튀어오를 것 같지만 2026년은 우리가 전망했던 대로 갈 거야. 그만큼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그 표현을 여기에서 이제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027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12월에 전망했던 그대로 2%의 목표치로 갈 것으로 여전히 연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가장 상승의 원인은 그 양적 기축에 대해서 규모를 좀 축소한 그 내용이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촉발해서 그것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내용들을 보면은 그다지 다른 게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 같았으면 악재로 받아들일 텐데 올라가는 건 시장이 이제 돈 그래도 풍부하다, 유동성 풀린다 이 기대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네, 유동성을 정답이에요? 이제 유동성을 정답은 아닌가 보다. 아니 근데 그게 네. 지금 경제가 워낙 튼튼하다. 경제가 만약에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경기를 봤을 때 심리가 안 그쵸.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아마 오늘 지수가 그렇게 오르기는 좀 맞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은 가장 강하게 진공청소기를 네. 강하게 틀다가 약간 좀 약하게 우리가 조금 이거 줄이겠다 네. 이런 거니까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 시간 자체가 좀 길긴 하겠죠. 예. 먼지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돈. 시중에 네. 뿌려져 있는 돈. 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경기가 좋다고 하니까 네.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또 6월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중간 중간에 있는 FMC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게 되면 베센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경기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발 달린 의자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의자는 보통 네 발이어야 네 발이었는데 안정적이잖아요. 이제 의자가 이제 발이 세 개가 달려 있다면 중심을 이 세 개가 다 한꺼번에 중심을 잘 잡아야 잡아야죠. 의자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가 뭐냐?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 가능할지, 어려운데요? 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많은 부서에서 공무원을 줄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상. 예, 이게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긴 했는데
과연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까? 과거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은 사실 경기 둔화를 피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거 단기적인 경기 둔화나 단기적인 경기 침체는 올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FOMC를 보게 되면 우리 경기 침체는 전혀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이제 좀 생기는 그런 구간이다.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민간 부문이 안전하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되기 전에 대선 이제 활동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회사에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제약을 풀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민간으로 넘어가서 뭐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여러 가지 뭐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또 반대로 야 그게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겠니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극시키지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 정말 좀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예,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국제 무역 시스템을 재조정하면서 관세 등을 통해서 제조업을 되살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강달러를 좀 약화시킨다라는 그런 전망은 아마 과거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강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이 세 가지를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집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어떤 언급을 했냐면 이게 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미국에는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가 있다.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수입이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에서 수입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출입에서 수입이 지금 수입을 어떻게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출이 워낙 돈을 지금 너무 많기 많이 쓴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에 대한 지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 적자를 일으키고 이거를 있다는 뭔가 거. 사기 위한 그런 지출이 많다라는 그렇죠. 것도 같이 포함된 그래서 거군요.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게 우리가 지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거 수입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저 이제 개인적으로 재테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쓸데없는 거 안 사기거든요. 예, 이런 우리 3% 핫딜은 진짜 쓸데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제품들은 사지 않는 건데 그럼 미국에서 수입의 양을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상대국에 대한.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예, 뭐 미국의 트럼프가 속내를. 네. 네. 뭐 베센트 장관이 그건 뭐 해주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해주실 것 같고, 네네. 예, 어떻게 될지는 뭐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어서는 테슬라. 테슬라. 예, 테슬라 얘기 어떻게? 예. 매력적이에요.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뭐 오늘 사실 FMC가 가장 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다른 뭐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들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러한 뭐 기업들이 유럽에서 반독점 이슈로 또 아마 좀 때려 맞을 수도 있다. 왜냐면 관세를 공격했으니까 본인들한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 유럽 내에서 많은 뭐 너희들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우리 더 강하게 조사하겠다. 이런 약간의 맞불을 좀 놓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한 뉴스 외에는 오늘 거의 FMC에 다 집중되어 있었던 모습이었고 자 어제 이제 FMC 전에 바로 직전에 나왔던 뉴스들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는 이제 테슬라겠다. 이렇게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흐름도 그랬었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켄터 피츠제럴드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트닉 그 상무부 장관이 이 켄터 피츠제럴드 CEO다라고 보시면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보면서 이분이 또 일론 머스크를 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고 있나 이런 의견들로 이러한 약간의 음모론 아닌 음모론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물질적인 어떤 촉매제보다는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진입점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적 촉매제?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뭐 FSD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촉매제보다도
지금의 어떤 너무나도 좀 빠져있던 테슬라의 어떤 가격 이런 부분이 오히려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유지를 한 것 같아요. 유지를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 코멘트입니다. 일단 테슬라 제가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이 친구들이 그 방문을 했어요. 어디를요? 테슬라 이제 본사에 방문해서 니네들 일 어떻게 하고 있나? 진짜 가서 본 진짜 거예요? 가서 본 거예요. 보고 나서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큰 관심을 좀 받긴 했는데 네. 테슬라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자, 오스틴 기가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 방문에서 얻은 시사점 이렇게 제가 이제 적었는데요. 3월 18일 날 우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부분의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의 콜텍스 AI 데이터 센터와 공장 생산 라인을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연초 대비 45% 하락을 한 상태고 다가오는 중요한 촉매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은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12월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올해 세부 일정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로보택시 세그먼트 출시가 2025년 6월입니다. 이거는 오스틴에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FSD 출시가 2025년 1분기에 시작할 것으로 지금 시작이 이제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자, 유럽에 있는 FSD도 마찬가지로 규제 승인 대기 중으로 아마 2025년 상반기 때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여기서 덧붙였고요. 자,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때 저가형 차량 출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세금 공제를 포함해서 약 3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 세금 공제 같은 경우는 일부 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악재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2026년에 대해서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초기가 인도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옵티머스가 이제 대량 생산이 되는 것이 2026년 내년에 대량 생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은 초기 인도가 되게 좀 두리뭉실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초기 인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2025년 말에는 이 옵티머스가 아마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자,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그런 아마 이벤트가 지금 대기 중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촉매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미 트럭 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에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2025년 전기차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ESS죠. ESS 부분이 50% 성장했는데 이게 지금 2024년에 113% 성장했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에 있어가지고 물론 전기차가 가장 핵심적인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ESS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사업 성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그리고 전기차 세금 공제 폐기 가능성 이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익에 있어가지고 일부 상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 두 가지가 모두 이 업계에 있어서 특히나 뭐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수요 감소가 있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 감소가 있고 비아디나 여러 가지 경쟁 업체들이 워낙 지금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 따른 부진이 좀 예상이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정치에 좀 이제 참여하는 거, 특히나 유럽 정치에 관여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좀 매출에 약간의 좀 다소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 세부 일정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우리가 봤을 때는 진입점 자체가 이미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매력적인 거 알죠.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렇게 빠지면 매력적인 거 아는데 저 이야기했었던 저 그 스케줄들 있잖아요. 사실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제일 잘하는 게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대감을 만들게 하고. 근데 가장 못하는 거 이제 시간 약속 못 지키는 거. 시간 약속. 예, 지금 바빠. 미국 주식 빨리 오르고 지금 테슬라 빨리 올라야 되는데 과연 이 일정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 하긴 할 거지만 시간을 잘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해도 사실 상당히 지금 오래 왔잖아요. 예. 뭐 2017년에 하겠다, 18년에 하겠다, 20년에 하겠다, 뭐 지금까지 왔으니까.
뭐 제발. 이번에 시간 약속 예. 지킬지 봐야겠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공장 방문 이후에 최근 시장 매도세 주가 부진 이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가 잘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장에 방문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방문하고 상황을 딱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 공장 자체가 너무나도 잘 돌아가고 아니 있더라. 멈춰 있겠어요 생산 시설이? 아 근데, 이건 좀 그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 휴머노이드 잘 개발하고 있나? 아. 전기차 잘 찍어내고 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쫙 이제 봤는데 뭐 잘 돌아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고. 지금 약간 예.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너트닝 상무부 장관이 약간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자, FSD, 로보택시, 그리고 ESS, 그리고 옵티머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기본으로 될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봤을 때는 이러한 우리가 세그먼트를 나눠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TC 우리는 사실 실망했는데 뱅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어떤 부분이 좋대요?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GTC를 보고 나서 엔비디아가 다른 경쟁 업체가 따라오기가 힘들 정도로 엔비디아가 본인의 기술력을 더 심화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맞아요. 네. 근데 시장은 시장에서는 완전히 너네 다른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 그래 너네 당연히 그래야 돼. 약간 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경제적 해자, 우리가 뭐 경쟁력이 있는 우리 보통 해자라고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은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또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시장에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경쟁력 있는 해자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게 본인의 풀을 더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뭐 GTC 많은 분들께서 또 보셨겠지만 지금 뭐 기조 연설을 한 다음에 CFO와 미팅을 가졌는데 이 미팅을 가지면서 엔비디아가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서비스 시장 규모에서 경쟁력 있는 이제 해자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음을 검증했고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매수 의견 목표가 200달러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풀스택 턴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부 다 하는 거죠. 시스템 서비스 개발자부터 해서 하나의 그 라인으로 쭉 가져가는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AI 가치 사슬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실망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절대 뭐 삐집고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앞으로 AI 시장을 더 또 심화 있게 끌고 갈 것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매수 또는 목표가 200달러를 유지한다. 이렇게 또 평가를 또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시는 분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외에도 많은 월가가 지금 이번에 GTC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내놨어요. 근데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 마진율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블랙웰에 대해서 마진율이 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아이디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네. 이 AI라는 이 시대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점유를 봤을 때는 여전히 막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별 업데이트를 할 텐데요.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 지금 22배에서 20배로 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자, 그 외에 보게 되면 미드캡 자체가 지금 14배로 또 이 밴드에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만약에 좀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좀 완화가 된다면 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또 저렴한 어떤 지수들이 또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지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보면은 여러분 두피에 있어서의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쓰고 있게요. 부릉부릉 내 모바라 나라 자, 오늘은요, 여러분, 탈모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제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뭐 가르마가 좀 문제다, 혹은 나는 M자형 탈모다, 아니면은 중간이 많이 비었다, 다양한 탈모에 관련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증받은 FDA에서 승인받고 한국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인증받은 탈모치료 의료기기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치료 전용이라고 하고요. 음성 지원 기능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99만 원대 제품을 무려 70% 할인된 핫딜 가격에 저희가 선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무한정으로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요. 딱 300대만 가지고 왔고요. 이 제품을 사실 매일 사용하시면 더 좋겠지만 이거를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요 에비비의 앰플 제품을 같이 미라클 헤어토닉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이미 관련 부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진짜 수량이 적어요. 한 150개도 조금 안 되는 겨우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개 가격으로 2개를 드립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아직은 탈모 고민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머리숱이 풍성해요. 네. 예. 저는 흰머리도 안 나요.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과연 내년에도 할지 후년에도 할지 나는 모릅니다.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미 탈모가 진행되고 나서 붙잡는 거는 이미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지금 내 머리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앰플과 이 탈모 관리 제품으로 여러분들 그 풍성한 머리숱 잘 지키시고요. 나는 이미 좀 소가 좀 밖으로 떠났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 이 제품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